안녕하세요. 광주자살예방센터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치안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이하 지구대, 파출소와 24시간 정신과적 문제나 자살위험군에 대한 개입은 전국이 인정하는 협력적 동반자 시스템입니다. 정신증과 자살 문제는 접근 방법이 다양하고 본인이나 가족 등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과적인 입원과 입원을 진행하며 겪는 실제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중심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유형은 총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자의 입원. 둘째, 동의 입원. 셋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넷째, 행정 입원. 다섯 번째, 응급 입원. 이 입원 유형 중에 경찰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응급 입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는 내용으로 현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응급입원 신청하면 입원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응급입원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강제입원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추정되며 자타의 위험이 높다는 경찰과 의사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고 돌려보낼 집이 없고 집에 돌려보내도 혼자 있어 자살 시도를 다시 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은 센터에서 보호 조치는 안 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쉼터나 거주시설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 경찰분이 길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지구대로 데리고 왔는데 횡설수설한다며 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하라고 센터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현장 출동 시스템으로 센터 내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을 안내했지만 그럼 이걸 누가 하냐며 본 센터에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기관은 쉼터 및 보호 조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입원 관련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입원 요청을 했는데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고 응급입원으로 진행하자 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시키지 않죠? 행정입원의 진행은 행정입원 요건이 타당한지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일 업무시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나 야간, 공휴일 등 행정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입원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야간 및 공휴일일 경우 응급입원을 진행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입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센터와 논의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현장 출동 업무는 자살 및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응급 대응 업무로 개입 대상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 정신질환자, 자살 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자살을 호소하는 사람 등으로 이들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반복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 관리가 주 목적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치매 환자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치매관리법상에서 이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어느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나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수행기관 중 치매안심센터가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내 지역마다 위치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련 대상자에게 치매 선별검사 및 사료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 관련 대상자입니다. 이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지칭하는데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상자군은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느 센터로 연계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로 인한 급성중독 상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으로 24시간 상담 및 현장 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입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행 과정에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만취 상태에서 정신과적인 응급입원 진행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입원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 신체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꺼려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날 비음주 상태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의 반응으로 병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상담을 통해 안전 확인이 되면 귀가 조치시키는 방법으로 출동이 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 그들의 변화를 계획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법도 모든 상황을 대변하여 딱 떨어지는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에 의한 입원이나 개입 과정은 자살 및 정신질환으로부터 당사자와 사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 다양한 사건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